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지도랑 연표, 또 상세 기록들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중국 역사의 아주 격동적인 시기죠. 5대 10국 시대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나라가 무너지고 송나라가 통일하기까지 한 70년 정도? 정말 정신없이 왕조가 바뀌고 여러 나라가 막 생겨났던 그야말로 혼란기였습니다.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쪽에는 5 왕조가 진짜 번개처럼 나타났다 사라졌고요. 남쪽이랑 변방에는 또 10개 나라가 서로 경쟁하고 그랬죠? 아니, 어떻게 그 거대였던 당제국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고 또 이 복잡한 상황이 결국 송이라는 통일 왕조로 이어졌을까요? 그 변화의 핵심적인 순간들을 저희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역시 시작은 당나라 몰락부터 봐야겠죠. 안사의 난 이후에 이미 중앙 권력이 약해졌는데 황소의 난이 결정타였던 거죠. 결국 각 지역의 군사령관, 그러니까 절도사들 힘이 엄청 세진 거고요. 네, 맞습니다. 황소에 난 진압하면서 주전충이라든지 아니면 돌궐계 사타족 출신 이긍용 같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실력자로 확 떠오른 거죠. 사실상 당 조종은 거의 이름만 남은 상태였고 이 사람들이 거의 나라를 나눠 가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907년에 주전충이 당나라 마지막 황제에게서 힘으로 제위를 빼앗아요. 아, 그러면서 후량을 세우는군요. 네, 후량을 세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5대 10국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와, 북쪽에서만 50여 년 동안 5 왕조가 교체됐다니.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름도 비슷비슷해서 진짜 헷갈리네요. 그야말로 힘센 사람이 왕이 되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약육강식 그 자체였죠. 여기서 특히 좀 주목해야 할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후진을 세운 석경당의 결정입니다. 석경당이요? 네, 이 사람이 후당을 무너뜨리려고 북방의 강자였던 거란에게 군사지원을 요청해요. 근데 그 대가로 연운 16주라는 전략적으로 정말 중요한 땅을 넘겨버립니다. 아, 그 유명한 연운 16주. 그게 이때 넘어가는 거군요. 네, 이 결정이 이후 수백 년 동안 중국 왕조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죠. 뭐랄까 단기적인 권력 때문에 장기적인 안보를 팔아넘긴 셈이에요. 반면에 그 5대 마지막 왕조인 후주의 세종, 시영이라는 황제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비록 재위 기간은 짧았지만 군사나 경제 개혁을 통해서 이 혼란을 어느 정도 수습하고 송나라 통일의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 그래요? 후주 세종 기억해둬야겠네요. 그럼 북쪽이 그렇게 혼란스러운 동안 남쪽은 어땠나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었다고 들었는데요. 10개 나라, 10국이라고 하셨죠? 네, 남쪽은 확실히 북쪽에 비하면 좀 나았어요. 5월, 민, 남당, 초, 남한, 형남, 전촉, 후촉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대체로 북쪽처럼 막 격렬하게 전쟁하고 왕조가 바뀌고 이런 것보다는 좀 안정을 추구하는 편이었죠. 특히 사천성 지역의 전촉이나 후촉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요. 문화를 아주 화려하게 꽃피우기도 했습니다. 아, 문화적으로요? 네, 그 유명한 시집 화관집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후촉에서 편찬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 대부분이 독자적으로 중원을 통일할 만한 그런 큰 힘이나 야심은 좀 부족했어요. 오히려 형남 같은 나라는 주변 강대국에 조공하면서 중개무역으로 실리를 챙기는 그런 식으로 생존하기도 했고요. 북쪽과는 좀 다른 생존 방식이었죠. 그렇군요. 결국 이 기나긴 혼란을 끝낸 건 후주의 장군이었던 조광윤, 바로 송태조군요. 근데 이 사람도 결국 군인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이전 5대 황제들처럼 또 다른 군벌한테 자리를 뺏기지 않고 통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아,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조광윤도 진교해변이라는 군사 쿠데타로 황제가 된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딱 권력을 잡고 나서는 이전 시대의 그 악순환을 끊어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핵심은 바로 문치주의입니다. 그럴 문자를 쓰는 거죠. 아, 문치주의. 무력이 아니라 문으로 다스린다. 그렇죠. 절도사들이 갖고 있던 군사력을 전부 빼앗아서 중앙군으로 편입시키고요. 그리고 과거 시험을 통해서 뽑은 문관 관료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 과거 시험 마지막 단계는 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전시까지 도입했어요. 황제가 직접요? 와. 네, 이건 뭐냐면 군인들이 쉽게 쿠데타 일으켜서 정권 뒤엎던 5대의 그 혼란, 그거 다시는 겪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죠. 아, 힘의 논리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안정을 찾으려고 했던 거군요. 그래서 960년에 송나라를 세우고 한 20년 가까이 남쪽 나라들 하나씩 정복하고
마지막 북한까지 멸망시키면서 979년에 통일을 완성하는군요. 당 멸망하고 거의 70년 만이네요. 와, 이건 단순히 왕조만 바뀐 게 아니라 시대의 운영 방식 자체가 바뀐 느낌인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5대 10국 시대는 그냥 혼란스럽게만 한 시기가 아니에요. 당나라를 떠받치던 그 문벌 귀족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실력으로 뽑힌 새로운 지배층, 우리가 흔히 사대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기였습니다. 뭐랄까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송나라의 그 유명한 문치주의도 결국 이 시대의 그 뼈아픈 경험 위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 자료들 쭉 보니까요. 정말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역사는 계속 뭔가 꿈틀대고 있었네요. 어쩌면 그 70년의 처절했던 분열과 혼란이 있었기에 송나라가 그렇게 안정을 갈망하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토록 노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격동의 시대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깊은 혼란의 기억이 어떻게 새로운 안정을 향한 갈망을 만들고 또 시스템 설계를 추동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